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상담 전화, 주상전화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좀 이번 주 마무리를 잘했으면 좋겠는데 오늘도 시장은 약세를 이어갔습니다. 사흘째 하락세 이어가면서 코스피는 결국 2,800포인트를 내주면서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제 이어서 반도체 원전주들 무너지는 움직임 보여줬고요. 또 오늘 장중에 현대건설의 실적 발표 있었는데 어닝 쇼크가 나오면서 건설주 투심도 또 급격하게 무너졌습니다. 그만큼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한테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도 저희가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한 분 한 분 정성스럽게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저희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02-2000-4919번 그리고 문자번호 샵 2034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도 열려 있으니까요. 이쪽으로 지금 빠르게 고민되시는 종목들 보내주시면 저희가 접수 받고 또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상담 도와드리기 전에 다음 주 시장 전략도 한번 세워보도록 할게요. 오늘 이 시간은 두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호 본부장 그리고 이창원 PB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 시장 좀 돌아본다면 트럼프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트럼프가 공화당 후보를 확정하면서 여러 가지 발언들 쏟아냈었는데요. 오늘 또 오후 들어서는 민주당 쪽에서 소식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지금 국내 증시가 흔들리는 이유가 아무래도 미국발 대선 불확실성일 텐데 오늘 이슈는 바이든 사퇴설이었습니다. 조만간 대선에서 물러나는 쪽으로 설득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보도가 외신 통해서 지금 솔솔 나오고 있고요. 바이든 대통령을 대체할 후보로는 해리스 부통령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또 바이든이 코로나에 걸렸다고 하죠. 그러니까요. 지금 바이든 쪽에서는 이야기가 전혀 나오고 있지 않은 네. 상황인데요. 앞으로 남아있는 대선 일정들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화당 전당대회가 어제까지 일단 위스콘신에서 열렸고요. 트럼프가 후보를 수락했죠. 그리고 민주당 전당대회는 다음 달 8월 19일 그리고 22일까지로 예정돼 있습니다. 이 전당대회에서 민주당 측 후보는 과연 누가 결정될지가 중요할 듯하고요. 또 9월 대선 후보 TV 토론을 거치면 11월 5일에 대통령 선거가 드디어 이뤄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일단 다음 주 시장부터 점검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민주당 쪽에서 뭐 이야기가 들려왔으니까 만약에 바이든이 후보직에서 사퇴를 한다 이런 이슈가 주말 사이에 들려온다면 다음 주 시장은 우리 두 분께서 어떻게 보일런지 두 분의 의견부터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완전 의견이 나뉘어졌어요. 그러니까요. 그럼 일단은 매부터 맞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부정 의견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뭐 아무래도 지금 이번 주 내내 미국의 대선 불확실성이 시장을 눌렀기 때문에 다음 주도 이러한 불확실성이 한 번 더 시장을 좀 누르게 될까요? 네, 뭐 제 생각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후보직에서 만약에 사퇴를 하게 될 경우에 또 누군가가 또 등장할 거잖아요. 그럼 그분이 생각하는 또 정책이 있을 거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변수가 또 추가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추가되는 변수들 때문에 저는 조금 부정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정책을 내세울지 아니면 트럼프와 반대적인 의견을 낼지 아니면 바이든과 똑같은 정책, 비슷한 정책으로 다시 얘기를 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고 그렇다 한다면 또 민주당에서 새로운 뭐 후보가 등장해가지고 거기서 또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또 국내 증시는 그 관련주로 또 수급이 쏠리게 되는 현상이 일어날 것이고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지금 오늘도 보여줬던 대형주 위주로 수급 이탈이 다음 주에도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긍정적인 부분은 트럼프 이슈로 지금 뭐 바이든 대통령이 뭐 얘기를 하던 정책들 관련주들이 좀 많이 빠졌는데 그러면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민주당에서 새로운 후보가 나와서 그런 정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어필을 한다고 그러면 이로 인해서 반등이 나올 수도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더 커질 수도 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좀 부정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외국인들의 오늘 선물 시장의 수급 이탈 그리고 현물 시장의 수급 이탈은 다음 주까지도 이런 흐름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감안하셔서 다음 주에도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외국인이 선물 쪽에서 1조 원 넘게 매도를 했는데 다음 주 시장도 약간은 보수적으로 접근해 보자라고 이렇게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그럼 또 희망의 끈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이창원 PB님은 그래도 긍정 의견을 주셨는데 뭐 이러한 불확실성이 시장에 좀 산재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어디서 좀 찾아보면 괜찮을까요? 저는 그게 두 가지인데요. 네네. 첫 번째는 우선 이번 주에 시장이 많이 빠졌다라는 거. 그래서 반등의 내심 기대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오늘 오후 들어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대략 오후 1시 이후로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때 맞춰서 나왔던 게 그 바이든의 사태가 막 임박했다. 네. 약간 그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럼 오히려 호재인가요, 피디님? 저는 우선은 그건 호재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이번 주 시장이 트럼프에 의해서 모두 무너졌다면 사실상 트럼프가 기존에 보였던 노선, 미국 증시는 강했어야 되는데 미 증시도 안 좋았죠. 결국에는 다른 이유가 무언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그게 바이든 쪽에서 조금 찾아보려고 합니다. 토론 이후로 바이든의 지지율과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정치적인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게 바이든 쪽에서 조금 더 내포되어 있었는데 오늘 오후 들어서 바이든이 교체될 가능성이 점점 더 커졌다라고 하는 그것만으로도 한편으로 시장은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게 조금 제거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만약에 사태가 현실화되고 후보가 바뀌게 된다면 당연히 정책적인 불확실성은 조금 커진다 하더라도 기존에 보였던 이 노선 자체도 저는 바뀔 거라고 봐요. 그래서 결과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최대한 빨리 사퇴를 만약에 한다라고 했을 때 저는 네. 오히려 시장은 안정을 찾고 반등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된다는 점에서 내심 다음 주는 우리가 한번 좋게 바라보자 그런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미국발 이슈이고 또 워낙 이 대선 불확실성이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두 분의 의견도 좀 사고 다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도 이런 다양한 내용 들으면서 네. 저희가 시장 전략을 좀 든든하게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주 시장이 약간은 좀 불안정하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디서 좀 안정적으로 수익을 챙겨볼 수 있을지도 궁금한데 그래서 저희가 두 분께 좀 미리 여쭤봤습니다. 과연 부정으로 의견을 주셨던 본부장님은 어느 쪽을 좀 보시게 될지 시장이 좀 불안정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수익을 노려볼 수 있는 섹터 어느 쪽일까요? 네, 저는 화장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오늘 시장에서도 그렇고요. 이번 주 시장 내내 화장품주들은 상승세를 유지했습니다. 물론 이제 코스맥스가 오늘 좀 급락이 나왔습니다만 중국향 매출의 비중이 높은 기업들, ODM 기업들 위주로 하락이 나왔는데 그 외에 이제 북미 쪽 그런 유럽이라던가 북미 쪽 다른 쪽으로 좀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은 오히려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특히 VT 같은 경우가 그렇고요. 잉글루드랩 같은 경우도 지금 미국의 선크림 관련된 수출에 대한 부분들 이런 쪽으로 인디 제품들에 대한 수출에 대한 그런 가능성들 그리고 올해 2분기 수출 데이터가 역대 최대치라고 합니다. 화장품 쪽이.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쪽으로 수출 데이터가 좀 잘 나오고 있는 실제로 숫자로 보여지는 이러한 기업들 위주로 저는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지금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 보니까 여기에서 계속적으로 휩쓸리다 보면은 이게 계속 손실이 좀 이어지는 도미노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원전 관련주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시초가에 갭상승한 다음에 그러고서 빠지더니 오늘도 좀 하락이 나왔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변동성이 지금 큰 상황에서 오히려 실적 모멘텀이 뚜렷한 쪽으로 바라본다고 한다면 물론 고점이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울 수 있다. 하지만 좀 단기 수익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섹터가 또 화장품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실적 시즌이 다가오고 있고 지금 이미 시작됐기 때문에 여기서 실적이 잘 나올 만한 섹터는 진짜로 지금 뭐 누가 봐도 화장품 쪽으로는 실적에 대한 그렇죠. 부정이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쪽으로 좀 관심을 가져서 좀 지금 워낙 갈 곳을 거의 잃다시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다음 주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이 반등이 나온다고 한다면 많이 빠진 쪽에서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다음 주에도 시장이 좀 오늘 이번 주처럼 좀 안 좋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실적이 잘 나올 수 있는 기업들 그리고 이번 주에 강했던 섹터군들 위주로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좀 화장품 쪽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화장품이 오늘 또 이렇게 밀리는 장에서도 정말 선방을 해줬잖아요. 그럼 우리가 뭐 얼마나 좀 상방이 열려 있다라고 봐야 되는지 좀 목표가랑 어느 정도 좀 세워볼까요? 네, 저 뭐 아까도 VT 말씀드렸는데 사실 거의 이제 VT는 이거는 거의 야수의 심장을 좀 가지신 분들이 접근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너무 고점이긴 합니다. 네, 가격적인 부담감이 있지만 그래도 저는 4만 원대를 좀 돌파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비중을 좀 최소화하셔서 좀 접근하셨으면 좋겠고 월요일에 시초가로도 공략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전고점 부근인 4만 원대를 돌파하면은 신고가 영역에 들어가는데 일단 좀 방망이를 짧게 잡고 4만 원 이상에서는 좀 수익 실현을 하는 그런 가정을 하고 접근하셨으면 좋겠고 손절가는 35,000원 이하 정도로 이렇게 해서 좀 짧게 잡으시고 만약에
뭐 정고점을 진짜 돌파를 해서 추가 상승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영역대이기 때문에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시장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종목의 힘이 강하다라는 것은 시장보다 힘이 강하다. 그럼 이 강한 힘이 다음 주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오늘 외국인 기관 수급도 또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서 오늘 개인만 나홀로 매도했거든요. 네. 그래서 기관의 강한 수급과 더불어서 다음 주에도 한번 추가 상승, 신고가도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유튜브 채팅창에서 유피님께서 VT 물어보고 싶었는데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댓글 남겨주셨고요. 네. VT 화이팅이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목표 주가 4만 원 돌파 여부 다음 주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또 다음 주 시장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PB님의 또 탑픽이 궁금한데 앞서서 뭐 업황과 실적이 좀 괜찮은 섹터를 보자고 하셨잖아요. 네. 화장품도 말씀해 주셨는데 네. 실적 괜찮은 쪽 어느 쪽 보세요? 방산입니다. 아. 사실상 시장이 좋거나 안 네. 좋거나 우선은 움직일 것 같은 섹터가 여기다라고 생각이 우선은 들었고요. 최근에 나토 정상회의가 시행이 되었었죠. 참여했던 23개 국가 모두 다 GDP 기준으로 2% 이상의 방위비를 지금 늘리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트럼프가 되든 바이든이 되든 국방 정책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지지를 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는 방산 관련된 기업들,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LIG 넥스원 모두 다 지금 견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아래에서 1차 밴드한 기업들이 필연적으로 저는 수혜를 얻지 않을까. 그렇다면 그 중에서 코츠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기업이 있는데요. 이 기업을 한번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나라의 방산 전체 수출 규모는 우선은 2000년대 이후로 역대 최고입니다. 사상 최대고요. 추가적으로 앞으로 시장이 성장하는 가운데 이 수치는 계속해서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자연스럽게 1차 밴드한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정부 차원에서도 국내 시장에서의 부품 조달력 자체를 10% 이상으로 올리려고 하는 가운데 태어난 기업이다라고 하는 점을 인지를 한다면 저는 코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추후에도 지속적으로 우리가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이 아닐까 그리 보여집니다. 며칠 전에 한번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52주 신고가가 나왔는데 오늘 조금 눌렸습니다만 여전히 주가 흐름은 지금 괜찮습니다. 사상 최대 실적이 올해 기대가 된다는 점, 그리고 사실상 전방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흐름이 좋다는 것, 산업도 좋고요.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도 이어지는 것, 그 모든 것을 감안한다면 주가는 현 수준보다는 조금 더 높은 곳에 위치하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대략 3만 원 정도를 목표 가격으로 우선 잡고 2만 원 정도를 손절 가격으로 잡고 대응하면 괜찮다. 그런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 PB님의 관심 종목은 바로 코츠 테크놀로지였습니다.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방산주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트럼프 관련해서 수혜주, 피해주 저희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한 주의 마지막이다 보니까 관련된 내용들 한번 점검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 이번 주에 핫했던 섹터 역시 방산이었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나토국들에게 무임승차하지 말아라, 뭐 방위비 분담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우리 피해님의 탑픽으로 코츠 테크놀로지 오늘 가지고 오셨습니다. 네. 대표적인 피해주는 뭐 반도체 2차 전지가 되겠죠. 보조금 이야기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만큼 이 업종이 계속 피해주가 될지가 또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네, 본부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트럼프가 뭐 아직 대통령이 된 것도 아니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그의 말 한마디에 움직이고 있고 맞아요. 섹터도 워낙 좀 빠르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잘 가려봐야 될 것 같거든요. 네. 본부장님은 좀 어느 쪽으로 수혜 섹터를 좀 집중해 보면 괜찮을까요? 요즘에 얘기 나오는 게 네. 어데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데트요? 어차피 대통령은 트럼프 이런 말이 있어요. 예, 네, 예. 투자자분들이 시장 참여자분들이 이미 지금 됐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쪽에 좀 포인트를 두고 싶습니다. 트럼프가 만약에 집권을 하게 됐을 때 지금 저게 나와 있는 화석연료 관련된 부분인데요. 천연가스라던가 석유에 대한 시출을 늘릴 것이고 이제 규제를 완화시킬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LNG 선박과 관련된 조선 쪽이 오히려 수혜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아무래도 트럼프가 만약에 당선이 됐을 경우에는 천연가스라던가 석유를 시출을 해가지고
보낼 거잖아요. 수출을 할 거란 말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선박으로 운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필요성이 저는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아무래도 지금 조선 슈퍼사이클이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을 때 그러면 거기에서 더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조선 관련주들이 조금 쉬어가는 모습 보였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꾸준하게 우상향하고 있는 거에서는 변함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지금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 있는 쪽에서 조선과 관련해서 중국을 제재해달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고요. 네네.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중 때리기가 계속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쪽도 이렇게 만약에 제재가 들어가게 된다고 한다면 오히려 한국 조선사들이 좀 수혜를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지금 뭐 여러 가지 정황 상황상 뭐 슈퍼사이클이다 뭐 계속적으로 이런 얘기 나오는 상황에서 이 트럼프가 만약에 이쪽까지 더해준다고 한다면 오히려 지금 뭐 살짝 조정 나올 때는 오히려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봤을 때 조선주들은 지금 뭐 맨날 슈퍼사이클이 온다라고 말만 했는데 요번에는 정말 트럼프가 만약에 당선이 됐을 경우에는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선 관련주는 오히려 조정 나올 때 잡아봐야 네.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받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2-2000-4919번 활짝 열려 있고요. 샵 2034 문자 메시지로 고민되시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저희 바로 종목 상담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